이밸류에이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뭔가 필요가 있어서 배고픔이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를 뇌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얻어야겠다라는 동기와 욕구가 생깁니다.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물체를 얻어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진 물체를 찾기 위한 탐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물체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어떤 물체를 발견하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되고, 다양한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이것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삼키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몸 안에 들어올지 아니면 몸 밖으로 나갈지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고, 삼킬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 삼킬지 말지를 고민하는 물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삼키는 것의 득이, 삼키는 것의 득은 크고 삼키는 것의 위험은 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삼키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으면 뱉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도 만약 썩은 밥이 입에 들어오면은 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부분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된 습관화된 그런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두리안이라는 이 물체와 개구리 튀김이라는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삼키기도 하고 삼키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걸 삼키는 대상, 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삼킬 대상이 아니라고,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이렇게 아까 살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seek부터 consume까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감각이 있고요. 이걸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처음에 seek를 하는 단계, 탐색하는 단계에 아무 물체가 없죠. 지금은 후보 물체가 없이 다니다가 이제 어떤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두리안 열매건, 개구리 튀김이건, 아니면 밥이건 물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물체를 발견하면은 물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주 배고픈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다가 두리안 열매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물체를, 저 나무에 열려 있는 저 열매를 자세히 평가해 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대상으로 쓸지 말지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면은 평가를 시작하는데, 평가를 할 때 이제 멀리서 일단 평가를 하는 게 있고, 멀리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시각적인 정보를, 그 어피어런스, 그 시각적인 정보를 더 얻게 되고, 그래서 그게 두리안인지 사과인지 배인지 모양이나 색깔이나 흠집 있는 점지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 이거 좀 더 자세히 평가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은 다가가게 되고, 다가간 다음에는 이제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어서, 이게 배랑은 좀 다르게 생긴 두리안은 좀 뾰족뾰족하고 다른 시각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냄새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냄새가 배 향기가 나는 건지 아니면 두리안 향기가 나는 건지 뭐 이런 후각 정보를 이 물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이제 이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욕구가 높아지면, 이거 정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더 가까이서 그 후각 정보도 더 얻게 되고, 이제 촉각 정보도 알게 됩니다. 이게 딱딱한 줄 알았는데 부드럽네, 뭐 등등 여러 촉각 정보도 더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정보까지도 얻었을 때 이거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게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삼킬 만한 그런 좋은 후보인지 아닌지 이 두리안 혹은 뭐 이렇게 삐죽삐죽 생기는 열매가 나한테 더 가치가 높은 건지라는 그런 평가하고자 욕망이 높으면은 이빨로 물어 뜯어서 부수면서 좀 더 입안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입안에서 부수는 순간 더 많은 향기가 나와서 입안과 코안까지 가득 향기가 채우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후각 정보를 모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입안에서 촉각 정보도 더 많이 모으게 돼서 이게 그 아주 까칠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등등 촉각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아주 중요하게 이제 미각 정보를 처음으로 얻게 돼서 이게 단맛, 신맛, 쓴맛 등 미각 정보가 아주 높은지, 그러니까 단맛이 아주 센지, 신맛이 아주 센지, 쓴맛이 아주 센지 등등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 정보까지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입안에 있는 이 두리안 열매를 삼킬 건지 뱉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삼키기로 결정을 하면 좀 두렵긴 하지만 냄새도 이상하고 꿀꺽 삼키게 되고 부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게 되겠죠. 만약 이 두리안은 냄새도 이상하고 촉각도 이상하다 이러면은 뱉을 수도 있죠. 뱉기로 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입안에서 제거가 되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리안을 뱉고 나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다시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헤매면서 새로운 어떤 그 내 배고픔을 해결해줄 물체를 찾아서 다시 떠나게 되겠죠. 근데 방금 한 입을 삼킨 다음에도 다시 한번 또 물어서 그 다시 한번 그 입안에서 평가를 해보면서 촉각이나 미각 정보를 더 얻으려고 후각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만져보고 또 고민할 수도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두리안 열매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다시 그러니까 한 입 베어 물고 씹어서 맛을 본 다음에 삼키고 또 다시 한 입 베어 물고 또 맛을 본 다음에 삼키고 또 한 입 베어 물고 맛을 본 다음에 삼키고 하는 두리안을 한 5분 동안 먹는다고 그러면 평가하고 꿀꺽, 평가하고 꿀꺽, 평가하고 꿀꺽. 그래서 5분 동안 계속 평가와 꿀꺽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중간에 썩은 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미각 정보를 얻고 꿀꺽, 또 다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또 미각 정보를 얻고 평가를 본 다음에 꿀꺽. 그래서 이런 그 혀를 돌리면서 미각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는 평가 행동을 더 많이 하려는 욕구들이 생겼다가 삼키는 행동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눈앞에 있는 두리안 열매가 다 없어지거나 밥이 다 없어지면은 또 새로 찾아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시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과정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도 이게 배인 줄 알고 다가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배가 아니라 삐죽삐죽 생긴 이상한 열매다. 이건 배가 아니라서 나는 저 나무에 열린 두리안 열매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고 바로 새로운 나무를 찾아가겠다고 떠날 수도 있고 가까이 가서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삐죽삐죽하고 향기도 좀 너무 고약하니까 나는 얘는 그만 평가하고 떠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만져본 다음에 이거 너무 딱딱하고 거칠거칠하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단계 중간에서, 그만 평가하고 디스카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시크를 떠날 수도 있죠. 이런 게 특히나 그 노블 오브젝트, 이게 말씀드린 두리안이나 개구리 튀김이나 다른 열매들 혹은 이런 네모난 녀석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노블 오브젝트일 때는 이런 평가를 더 오래 하게 됩니다. 바로 그냥 처음 보는 이런 물체를 허겁지겁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 별로 없죠. 처음 보는 물체는 충분히 평가를 해보면서 본능적인 그러니까 단맛같이 그 선천적인 평가 방식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후천적인 평가 방식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들과 유사성, 향이나 색이나 맛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오래 해보고 삼킬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이 많이 된 벌써 1000번도 10,000번도 먹은 것 같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 과정을 아주 간소화하게 됩니다. 거의 그 엄마가 차려주신 밥에서는 이게 중간에 썩었을 확률이 없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지난 1000번의 학습을 통해서 이 음식은 아주 안전하고 그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되면 그냥 보자마자 삼키고 보자마자 삼키고 보자마자 삼키고 아니면 잠깐만 입에서 약간 가시가 있나 없나 그 촉감이나 아니면 쓴맛이 나나 를 아주
그냥 찰나에 평가하고 삼키고 하는 이런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맨날 먹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게 현대인의 그 식사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가 평가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평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도 중간에 썩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평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물체를 만났는데 완전 새로운 건 아닌데 그 주고 있는 정보가 서로 모순적인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사과같이 생겼는데 향기는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모양은 생선처럼 생겼는데 향기는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향기는 빵처럼 향기가 나는데 모양은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와사비 반 아몬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젤로처럼 생겨가지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입에 넣으면은 이상한 맛이 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복잡한 정보가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현대인들도 오랜 시간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배고픈데 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물체를 그냥 삼켜버릴지, 아니면 삼키지 말지를 오랫동안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아니면 입에 넣고 미각 정보를 한 30초 이상 천천히 평가해 본 다음에 신중하게 삼킨다든지, 그런 평가의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평가를 많이 해야겠다는 욕구를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바로 삼키면 위험해. 평가를 많이 해봐야 내가 삼킬 확신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오랜 기간 유지가 돼서 이런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한 5초나 10초나 혹은 30초 혹은 뭐 1분 동안 평가해 본 다음에서야 삼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현대인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프리카 여행 가서 추장이 나눠준 음식을 이제 삼킬 때까지는 한 30초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색깔과 향기와 그 촉감과 그다음에 미각 정보를 여러 번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이제 꿀꺽할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거는 내 몸에 맞지 않고 나한테 해로울 것 같고 어쩜 추장이 나 속이는 건지도 모르고 독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삼키지 말아야겠다라고 거절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평가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현대인에게서도 어떤 음식 상황, 어떤 물체의 음식과 관련된 음식일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체를 만났을 때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노브를 하는지, 아니면 잘 배웠던 건지, 아니면 잘 배운 것 같긴 한데 상반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적용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잘 측정하거나 유발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